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플 현상 쪽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일봉이 삼각수렴 이탈 이후 마감을 하는 형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일 봉 보시면은 추세 터치, 하단부 차 터치 이후에 지금 저항받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 반등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이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간 봉에서 결국에 삼각수렴 이탈에 대한 되돌림이다. 결국엔 더 큰 하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어떤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갭이 발생을 하는데 해당 구간에 갭을 메꾸게 되면 결국에는 더 큰 하락이 나온다. 즉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면 더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진짜 큰 악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계속 추가적으로 빅쇼트에 대한 부분보다 보통은 갭을 메꾸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그러한 움직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찐반등에 대한 부분과 갭 메꾸기,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은 정반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V자에 대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갭 메꾸기도 결국에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도 제가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분명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일봉상으로 좀 가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지금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리면 보통은 매수세가 밑에서 많이 유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려는 어떤 신호다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그게 어느 구간에서 나왔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모습을 만들면서 그 일봉을 마감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봉만 보고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아까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삼각수렴에 대한 추세 이탈 이후에 지금 되돌림이 나온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전에도 보시면은 0.63달러 이탈 이후에 강하게 하락 만들고 해당 구간의 저항을 확인하러 갈 때 나오는 지금 이러한 망치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에 꼬리를 메우러 가는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일봉만 보고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먼저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어떤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는지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물론 되돌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패턴, 수렴에 대한 형태를 만들고 이탈이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탈 이후에 금일도 이탈 후에 반등 나왔지만 결국에 밑에서 마감하는 형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밑에서 머문다라는 건 제가 0.46달러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 밑에서 반등 나왔지만 저항을 받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 되돌림에 대한 수준으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더 강해지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체적인 코인 시장 비트코인, 다른 알트코인도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비트가 약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지고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 나왔죠. 결국에 거기 한번 많이 빠졌던 부분에 정답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어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되돌림에 대한 형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리플의 하락분, 삼각수렴의 하락분은 0.46에서 45달러 해당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반등의 크기가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저항을 확인하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중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움직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제가 이전에 해당 꼬리가 달렸을 때 꼬리를 메우러 가는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히 바이낸스와 바이비트의 가격적인 갭, 가격적인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메우러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해당 구간에서 0.63달러, 바이낸스는 0.63, 바이비트는 0.58까지 빠지면서 결국에는 메꾸는 그림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메꾸러 가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0.57달러 해당 구간에 대한 갭은 지금 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이비트가 0.5까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구간. 바이낸스는 0.58까지 빠졌죠. 0.5에 대한 부분은 아직 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메꾸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확률 높은 꼬리 메꾸기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열에 8, 9은 메꾸러 가는 경우가 많았다.
열에 8, 9이 나올 정도로 메꾸러 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0.5에 대한 갭은 메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0.57달러 이전 꼬리에 대한 갭만 메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강하게 꼬리가 달리는 음봉이라든지 양봉이 나오게 되면 바이비트, 특히 바이비트가 가격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바이비트에 대한 갭이 발생을 했는지 보고 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확률 높게 보통도 이 꼬리에 대한 부분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그 꼬리에 대한 부분 되돌림을 주고 다시 매꾸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의 그림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이 가격적인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지금 최근에 거의 다 매꾸로 갔죠. 네, 거의 다 매꾸로 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아직 0.5에 대한 갭이 남아 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렴 이탈 이후에 저항을 확인하는 지금 되돌림에 대한 수준으로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저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돌림 나왔기 때문에 되돌림 이후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